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 출제를 교육 과정 내에서 하라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입시 제도는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는 법이 있다는 걸 들먹이던데요. 윤 대통령이 뭔가를 추가를 했었습니까? 교육과정 안으로,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리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산투덜입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 출제는 교과 과정 내에서 하라는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권 바뀌고 나서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지 않습니까? 워낙에 썩어 빠진 정치계를 정화를 해서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바란 사람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논란이 된 수능 발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무언가를 수능에 추가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수능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앞으로는 교과 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비정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반대하면서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 리트나 그에 상응하는 아주 고난도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사람이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학원 강사들, 그 밑에서 일하는 자료 수집하시는 분들, 제가 이 사람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정식으로 세금을 내면서 일하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죠. 하지만 그 범위라는 거를 교과 과정 안에서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능생들이 느끼는 혼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존의 킬러 문항이랍시고 교과 범위 밖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지금까지 겪었던 불이익은 어쩔 겁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껏 수능을 보면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학교에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는 사람들이 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고난도의 문제를 학습을 하고 수능에서도 또 이런 문제를 무슨 변별력 판별용이라면서 용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나 거래행위 같은 거는 다 무시한다고 쳐봅시다. 그렇더라도 소위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 간의 갭을 교육부에서 묵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은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은 만족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그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킬러 문항이니 뭐니 해서 교과 과정에 있지도 않은 문제를 들고 오지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의 등수는 나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학원이나 과외 일절 안 하는 학생들이라고 시험을 쳤을 때 똑같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나 결국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는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킬러 문항 같은 고난도 문제는 없을지라도 어쨌건 변별력을 가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교과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교과 범위 안에서 나와야 그나마 고액과외 같은 것을 안 받은 학생일지라도 어떻게든 이리저리 응용을 해서라도 풀어볼 만한 그런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고액과외나 비싼 학원에 간 학생들은 풀어봤을 테니까 어려운 문제 같은 것도 좀 수월하게 풀겠죠. 결국 이 두 그룹 사이에 풀이 시간이라는 간극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변별력을 가지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응용력이 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점수는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사교육 시장의 존재 이의도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과 범위 안에서 내라는 걸 반대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해서 진짜 손댈 엄두조차도 못 내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교과 범위 안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거 불가능 아니잖아요. 수능 출제위원들 경험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를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따로 교육받는 집 자식 점수가 높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격차야 요즘에는 뭐 인터넷 프리패스 같은 그런 강의들로 많이 좁혀졌다지만은 어쨌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교과서도 서로 돌려가면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뭐 참고서나 자습서 같은 게 좀 나오다가 정말 다양한 문제집이 나오는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동영상 강의라는 걸로 발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동강 말고 따로 사교육 받는 학생들 성적이 더 높기는 하겠죠. 결국에는 사교육 시장도 보존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수능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일부 선회하는 와중에 생기는 아주 작은 손해도 보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리랬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는 걸까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나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도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진행될 거라서 아예 대꾸도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를 기어이 또 발표해봐야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에서든 욕만 들어먹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은 왠지 교육부 측에서 눈치를 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말 많은 사교육시장 측에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사교육시장은 진짜 그야말로 거대한데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교육시장과 정부 사이에 그런 커넥션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물밑거리가 또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꼭 돈이 왔다 갔다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출제위원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기어이 그 사람에게 돈까지 건네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디에서 유학을 했는지, 그 스승은 누구인지, 평소 언행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나 논문 등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고들어서라도 고난도 문제를 유추하는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킬러 문항을 만들어 왔을 사교육 시장, 그 사교육 시장의 눈치를 교육부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쪽 사람들만 떠들어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 과정 내에서 어려운 문제를 탐구하던 일반 학생들은 솔직히 변할 게 딱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 이외의 곳에서 킬러 문항을 연구하는 쪽이나 그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는 쪽, 그런 곳들에서 교육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뭐 교육 100년 대계를 망치네 어쩌네, 바꿀 거면 미리 알려주고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적용하면 어쩌냐는 사람들,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 접근 못하는 학생들을 더 큰 차이로 따돌리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둘 사이에는 이미 큰 격차가 나 있을 텐데도 말이죠.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발악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고 정권 교체된 거 아니었습니까? 노력으로는 극복을 못할 그런 특정 카르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고 싶어서 정권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교육으로 단련된 학생들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그나마 기회를 주어지는 나라, 그런 거 하라고 정권 교체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극히 일부 무대 항에서 정상으로 돌리라는 말에도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는데 진짜 금전이 오가는 분야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어쩌려고들 이러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지금만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가지기를 응원하시는 분들, 이 부산 투덜거림을 듣고 좀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투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